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즉 램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앞글자를 따서 램이라고 부를 텐데, 램이 보통 여러분이 더 많이 들고 친숙한 형태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보통 우리가 램이라고 하면 D램을 의미하는 거고, D램 말고도 이 세상에 다양한 랜덤 액세스 메모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트로덕션 한번 볼까요? 메모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 메모리는요, 여러분 0 혹은 1, 그리고 우리가 로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바이너리 인포메이션이 어떤 하드웨어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디바이스라고 한 거는 제가 하드웨어임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실물, 그 하드웨어 내부에 메모리가 0 혹은 1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나중에 너 필요할 때 갖다 써 하고 내가 메모리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애다,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자, 근데 메모리는 그 동작 종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RAM, 램이고요. 또 하나는요, 리드 온리 메모리라 그래서 한번 제가 데이터를 안에 저장해주고 나면 그 이후로는 수정이 안 되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그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읽어낼 수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저랑 플립플랍 시간에 리드,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홀드 세 가지 과정이 있었다, 메모리에는. 그쵸? 근데 제가 플립플랍은요 어때요? 한번 라이트하고 제가 의도할 때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의도할 때 리드도 가능했었죠. 그쵸?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쓸 때까지, 나중에 리드 될 때까지 데이터를 가만히 홀드하는 것도 가능했었죠. 그래서 얘를 메모리라고 하고, 얘가 메모리를 쓰는 어떤 CPU나 AP, 여러분 프로세서라고 하면요, 데이터를 안에 넣어주는 걸 뭐라고 불러? 라이트라고 부르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내가 써먹으려고 너 데이터 뭔지 좀 봐줘, 볼래? 라고 하는 게 바로 리드 과정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과정, 외부에서 데이터를 안에 넣어주는 과정, 그리고 가만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과정, 세 가지를 보통 하는 게 바로 메모리인데요. 자, 롬은요, 제가 한 번 쓰고 나면요, 한 번 쓰고 나면 매번 읽어낼 수만 있는 메모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걸 리드 온리 메모리라 그러는 거죠. 저런 거 어땠을까요? 그리고 라이트는 대체 언제 한다는 걸까요? 통상 여러분 저 하드웨어가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한 번 라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 어떤 내가 제품 받았을 때 특별한, 진짜 완전 통상 있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프로세싱 한번 거쳐서 데이터 한번 쫙 써주고 그 다음부터 거기다 데이터를 읽어내기만 하는, 그래서 그게 리드 온리 메모리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CD-ROM 혹시 알고 계세요? 요즘은 CD-ROM 잘 안 쓰지만 그게 대표적인 리드 온리 메모리죠. 제가 데이터를 안에다가 한번 넣고 나면요, 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리드 온리 메모리,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리드 온리 메모리가 아니고 항상 always 제가 write read가 제가 원할 때 가능한데요. 그래서 랜덤인가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랜덤은 아니에요. 랜덤의 랜덤 아래 랜덤은 왜 온 거냐면요, 여러분 데이터는 메모리에 굉장히 많은 양이 저장됩니다. 딱 한 빈만 저장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64GB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8MB, 8Mb, 16MB, 뭐 64KB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만 저장되는 게 아니고 메모리는 특정 용량을 띄어요. 굉장히 많은 용량을 가지는데, 그 내부에는 그러면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끄집어 써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때나 내가 특정 위치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또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즉 원하는 데이터를 액세스 할 수 있어서, 라이트 액세스 혹은 리드 액세스 할 수 있어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 게 좀 더 커요. 근데 어쨌든 뭐예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제가 원할 때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라이트 액세스, 리드 액세스 둘 다 가능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for rate use에다가 볼드를 써놨는데요, 결국 RAM 혹은 일반적인 메모리는 별게 아니고요, 내가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거랑 데이터가 만들어진 시점이랑 서로 시간 차이가 생겨서 필요한 하드웨어예요. 별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있다가 추후에 사용될 때 가져다 쓰려고 이 하드웨어가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메모리라고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트랑 리드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 다음 여러분 리드 온리 메모리는요, 종류가 꽤 많은데 특히 여러분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뭐냐면 프로그래밍 오퍼레이션을 먼저 하는데, 프로그래밍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프로그래밍은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썼던 건데 여러분 하드웨어에서도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의도된 어떤 특정 인풋이 들어갔을 때 특정 아웃풋이 나오도록 여기 내부를 특정 어떤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그 인풋 조건에서 내가 의도한 대로 아웃풋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과정, 이 내부를 쿵짝쿵짝해서 잘 설계하는 과정이 바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데요? 얘는 되게 플렉서블하고 유연한 어떤 수정이 가능한 형태였어요. 예, 수정이 가능한 형태인데 내가 적절한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인풋에 따라서 의도된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 야들야들한 놈을 잘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에서의 프로그램하고 일맥상통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래머블 로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드웨어가 일종의 디바이스가 하드웨어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전자기기를 샀어요. 근데 이 전자기기 내부의 오퍼레이션을 내가 추후에 어떤 그 조작을 가해서 얘의 오퍼레이션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프로그래머블 로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로직 뭐가 있어요? 이런 게 로직 아닙니까, 교수님? 맞아요. 이런 게 로직이에요. 근데 이 로직 이퀘이션이 어떤 사람은 이걸 원할 수도 있고 ABC 인풋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런 걸 원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처음에 딱 시판된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난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하드웨어를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난 이렇게 쓰고 싶어 하고 하는 사람은 이 하드웨어를 조절해서 이렇게 로직을 구현할 수도 있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 다름 아닌 프로그래머블 로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직인데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예요. 보통은 교수님 이거 게이트 한번 만들어지면 더 이상 수정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게 통상 일반적인 말인데 하드웨어가 어떻게 잘 설계해놔서 내가 원하는 로직을 추후에 하드웨어가 제작된 이후에 이렇게도 변신할 수 있고 이렇게도 변신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어요. 네, 그걸 여러분 바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통상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면 그 프로그래밍 자체가 수정이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죽을 때까지 이 디바이스는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또 어때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버리면 죽을 때까지 얘는 Y랑 ABC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버려서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얘는 리드 온리 메모리 맞겠죠? 왜? 내가 데이터를 한번 써주는 과정이 뭔데?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저장해버리면 우리가 Y랑 ABC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저장돼 버리면, 라이트를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수정이 불가능하고 오직 리드만 가능한 거예요. ABC랑 Y의 관계식을 이렇게 내가 꺼내서 써먹을 수만 있는 거니까 얘가 리드 온리 메모리라는 거 약간 감은 오시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롬이. 리드 온리 메모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롬의 대표 주자가 바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PLD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드웨어에서도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쓰는데 걔는 뭐냐면 자, 하드웨어 내부에 들어가 있는 빗들을 스페시파잉 해주는 거다. 딱 정해주는 거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구성을 딱 정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가 딱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거나 AB 더하기 BC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살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걸 구현했는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는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는 뭐냐면 자, 인터널 로직 게이트들이 커넥티드 through 일렉트로닉 패스인데 뭐냐면 퓨즈랑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비헤이브 하도록 행동하도록 일렉트로닉 패스가 커넥티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게? 여러분 퓨즈는 뭐예요? 퓨즈는 끊어졌다 연결됐다 할 수 있는 어떤 제가 그 일반적인 어떤 연결을 조절할 수 있는 그걸 퓨즈라고 그냥 할게요. 이것도 너무 구체화해서 설명하면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ABC 이렇게 해놓고 ABC를 제가 A 바도 만들어 놓고요, B 바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C 바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엔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놔요. 엔드3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놔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엔드3가 이렇게 다 지나가요. 자, 여기 엔드3 인풋도 이렇게 다 가로로 다 지나가요. 그 다음 얘도 엔드3도 이렇게 인풋이 가로로 다 지나가요. 그 다음 C는요. 자, ABC는요. 자, 얘도 얘는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요. 자, 여기도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요. 여기도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요. 자,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퓨즈는요. 여기 다 퓨즈가 있어요. 이런 교차점에 전부 다 퓨즈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까처럼 Y는 A, B 더하기 C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여러분 이게 퓨즈가 이렇게 쫙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퓨즈를요 어디만 연결하도록 제가 컨피규레이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A, B. 자, A랑 얘 연결, 얘 연결, 그리고 얘는 1에다가 연결되도록 만들면은 제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AB 나오죠. 그다음요 얘는요 전부 다 얘는 C에 연결, 그리고 얘는 1에 연결, 얘는 1에 연결 되도록 만들면 여기가 C가 나오죠. 예. 그러면 AB랑 C를 여러분 어때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조절하는 과정이 언제라고요?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하드웨어 받고 나서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제작되고 나서 특정 과정을 거쳐서 이 퓨즈의 커넥티비티를 조절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프로그래밍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어때요? 추후에 또 퓨즈를 조절해서 제가 OR을 만들어서 AB 더하기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닌 뭐예요?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의 일종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는 편의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통상 어떻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냐면 다 연결돼 있고 제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다 끊어야 돼요. 나중에 연결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연결돼 있다가 필요 없는 연결들, 끊어져야 되는 연결들을 다 끊어버리는 게 통상의 순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모든 퓨즈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가 오리지널 디바이스에서는 프로그래밍 하는 건 뭐예요? 그 퓨즈들을 내가 어떤 파티큘러 컨피규레이션을 업테인하기 위해서 끊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제가 아까 끊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그쵸? 끊고 연결함. 그 연결의 상태를 제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프로그래머블 로직이고 우리가 타겟 로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퓨즈의 커넥티비티를 조절하는 과정. 그 과정이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데요. 이 PLA나 PAL도 있고 FPGA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ROM, 제가 말씀드린 PLD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로그래머블 로직, ROM이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ROM은 굉장히 그 ROM이라는 것은 PLD의 단순 원 이그젬플이고, PLD는 프로그래머블 로직을 구현하는 방법은, 즉, 제가 하드웨어에서 그 커넥티비티나 혹은 하드웨어의 커넥티비티, 혹은 하드웨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를 조절해서 추후에 어느 정도 제작된 과정 추후에 제가 원하는 로직을 얻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 종류가 ROM 말고도 PLA나 PAL이나 FPGA 등등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조금 볼 건데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외부에서 액세스가 필요할 때 그때 원하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랑 통신할 수 있다. 외부가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게 바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이걸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데 워드라는 게 뭐냐면 워드는요. 우리가 데이터가 원빗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다루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단위로 데이터가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통은 32빗으로 데이터가 뭉쳐서 뭉탱이로 하나의 단위를 이뤄서 얘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빗이 아니고 32빗이거나 혹은 여러분 64빗이거나 이미의 그 32빗, 64빗, 16빗, 8빗 이거 말고도요. 8의 배수 말고도 이미의 뭐 56빗이나 52빗이나 이런 비트도 있는데요. 그건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 정해진 어떤 단위 비트, 단위로 걔가 데이터들이 써지거나 읽어지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워드도 어때요? 워드라는 건 그런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그 워드라는 거는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 하드웨어 목표 동작에 따라서 그 빗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32빗이나 64빗 요거 두 개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여러분 사실 32빗이나 64빗 윈도우, 32빗 윈도우 요거 보시면 그게 다름 아닌 워드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쓰거나 읽거나 데이터의 단위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32빗이 통째로 한번 써지고 통째로 하나 읽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32빗 그럼 데이터 하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워드 하나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제가 2의 K 워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번 데이터를 라이트 할 때 워드 단위로 써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워드보다 더 작은 단위는 그러면 리드 라이트 액세서블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 한번 써줄 때 32빗이 들어가는 거고 읽어낼 때도 32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24개의 워드가 이 내부에 저장돼 있다 하면은 이 메모리의 용량은 정확히 말해서 메모리 용량은 뭐냐면 1024 곱하기 32빗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024개의 워드가 있는데 워드 하나가 만약에 32빗이다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갖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많이 써요. 이 곱하기 있죠. 1024 이게 뭐예요? 워드의 개수고요. 그 뒤에는 뭐예요? 한 워드당 빗수를 의미해요. 빗은 여러분 0 아니면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512워드다 그러면 그리고 64빗이다. 한 워드가 64빗이다. 그럼 얘네들은 메모리 용량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메모리 이 시스템에서 다루는 워드 한 빗, 그러니까 한 워드당 빗수가 다른 거고 그리고 뭐예요? 이 메모리가 저장하고 있는 워드의 개수가 다른 거지만 메모리 용량은 빗 단위로 보면 결국은 똑같은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를 사용해서 제가 구분한다. 이것까지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요 제가 1024가지로 액세스를 할 수 있죠. 왜냐면 1024개의 워드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쵸? 그러면 1024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려면 내가 너 그거 가져와 1024개 중에 걔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제가 데이터를 이 메모리에다가 뭘 줘야 돼요? 나 리드 할 거야 라이트 할 거야 그런 내용도 알려줘야 되지만 추가로 뭘 알려줘야 되냐면 야 100번째 걔 있지 걔한테 리드 할 거야 걔 가져와 아니면 내가 101번째 있지 내가 지금 이 데이터로 안에다가 써줄 거야
이런 말을 해주려면 그 번째라는 거를 우리가 딱 스페시파이 해줘야 돼요. 명시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bit이 바로 어드레스 bit이에요. 주소 bit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24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1024개를 다 디퍼런시에이션 해줘야 되잖아요. 구별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드레스가 10bit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0000부터 1111까지 총 1024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나 그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조금 리드하고 싶은데 나 지금 그 번째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이 데이터를 써주고 싶은데 32개 넣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메모리 오퍼레이션의 기본이 되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most cases were multiples of 8bit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어드레스 bit이 왜 필요하다? 내가 수만 가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내부에 그 중에 하나를 딱 명시해서 그 중에 그 데이터만 리드하거나 라이트하거나 그걸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그젬플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쓰면 뭐라 그랬어요? 한 워드당 뭐예요? bit수가 16bit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16bit짜리 워드가 102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K라고 하면 2의 10승입니다. 그래서 1024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은 각각 16bit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생각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2K 곱하기 8bit, 16K 곱하기 10bit, 64K 곱하기 10bit 이런 것도 여러분 충분히 컨피규레이션 가능하시죠? 자, 그리고 넘버 오브 워드랑 어드레스 bit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워드가 1024개면 어드레스 bit이 10bit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워드당 빗 있죠? 워드당 빗수. 예를 들면 여기서 8빗, 10빗, 16빗, 아까 말한 32빗, 64빗. 걔는요 어드레스 bit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자, 그거까지 여러분 잘 이해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메모리 칩이 만들어지면요 제가 뭐 했어요? 살짝 앞으로 넘어갈게요. 뭐 하냐면 제가 리드 할지 라이트 할지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 0 혹은 0, 1 이제 모드 셀렉 시그널 저랑 많이 했으니까 이거 두 가지로 제가 인풋을 넣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로 나 지금 리드 할 거야? 라이트 할 거야? 아니면 0, 0이면 뭐예요? 홀드하고 있어. 가만히 데이터 저장하거나 있어. 가만히나 있어. 이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1024개 곱하기 32bit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리드를 하려면 야 그 1024개 중에 512번째 있잖아. 계정 꺼내와하고 스페시파이 해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기 10bit짜리 어드레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라이트 할 때는요, 제가 100번째, 너 100번째 그 데이터 있지? 그 주소에다가 내가 이 bit을 써주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32bit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32bit이지. 이거를 그 100번째에 좀 써줄래? 라고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여러분 바로 데이터 인풋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라이트 하는 경우라면 그냥 어드레스만 있으면 되죠. 1, 0 넣어주고 나서 뭐야? 1, 0 넣어주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특정 번째를 지칭하는 어떤 10bit짜리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러면 어때요? 걔가 데이터를 뿡 하고 내보내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리드, 맞죠? 이거는 라이트용 포트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데이터가 32bit짜리가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안에다가 써주기 위함이고 32bit짜리가 메모리에서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내가 안에 있는 데이터를 특정 번째 수의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읽어내는 과정이 사용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드 셀렉션 시그널이랑 어드레스 넣어줘야 되고 필요한 경우 라이트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인풋을 넣어줘야 되고 리드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아웃풋이 나오게 돼서 읽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컨트롤 인풋이 뭐가 있다? 메모리 이네이블 해서 리드 라이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분 어때요? 리드랑 라이트로 구현할 수도 있죠. 네, 아까는 리드 라이트로 해서 제가 00, 01, 10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00이면 뭐예요? non 그리고 01, 1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메모리 이네이블이라는 거랑 라이트 리드 라이트라는 셀을 스페시파이 해요. 딱 정한 다음에 얘가 0이면 라이트 얘가 1이면 리드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 메모리 이네이블이 0이면 뭐야? 너 그냥 데이터 저장하고는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컨트롤 인풋은 이렇게 구현도 가능하고 이렇게 구현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리드 라이트 둘 다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그때그때 다르게 스페시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둘 다 1이면 이거는 에러니까 그냥 데이터 가만히 저장하고 있는 홀드만 해. 이렇게 된다든지.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라이트 오퍼레이션 과정을 웨이브 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과정을 보시면 바이너리 어드레스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어드레스 내가 몇 번째에다가 쓸지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데이터 인풋을 넣어줘야 돼요. 그쵸? 이거 들고 가서 써달라 그래야지 뭘 쓸 건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자, 먼저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라이트를 이제 라이트 해 하고 얘다 라이트 해 하고 라이트 이네이블 인풋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추가로 알아두시면 클락을 이제 튕겨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먼저 어드레스 준비해놓고 데이터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라이트 이네이블 이렇게 넣어주면 라이트를 하는 건데 그 라이트 이네이블 하면서 클락을 딱 튕겨줘야지 오퍼레이션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메모리에도 뭐가 있어요? 클락이 있어요. 그래서 클락에 동기화돼서 라이징 엣지에서 모든 오퍼레이션이 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락을 튕겨야지 라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잠깐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여기서 보시면 이 1, 0, 1, 1 할 때 요거 하나를 딱 한 bit이라고 부르는데 이 한 bit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하드웨어를 특히 뭐라고 부르냐면 bit셀이라고 불러요. bit셀. 자, 그러면 여기는 bit셀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6 곱하기 1024개. 최소한 이렇게는 bit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저 bit셀 데이터, 저 bit셀에 있는 데이터가 제가 라이트를 하면요. 내가 라이트 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1 저장하고 있다가 야야 0 쓰래. 밖에서 명령 내려왔어. 그럼 0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야야 1 쓰래. 그럼 0 저장하고 있다가 1 쓰도록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라이트 과정이잖아요. 플립플랍에서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기다가 웨이브폼 하나 추가해 볼게요. 만약에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메모리 이네이블 그리고 리드 라이트 0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앞에서 제가 설명한 컨트롤 인풋 중에 리드 라이트라는 컨트롤 시그널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이트 해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인풋을 먼저 프리페어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락을 딱 튕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클락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튕긴다고 할게요. 지금 여기 지금 웨이폼 있는데 제가 요거 두 개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클락을 만약에 여기서 튕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빗셀에 있는 데이터가 빗셀이 여러분 최종 목적지겠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바뀔 수도 있는데 빗셀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과정 회로들을 쫙 들어가갖고 어드레스도 해석하고 거기 딱 도착해서 빗셀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는 게 딱 라이트 오퍼레이션의 끝이죠. 그러면 여러분 클락이 들어가서 자 라이트 시작해 임마 하고 해서 빗셀의 데이터가 끊기는 종착점까지 이때의 시간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트 억세스 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저게 뭘 결정해요? 메모리의 속도를 결정하겠죠. 예. 그래서 어때요? 제가 이 클락 프리퀀시 있죠. 이 클락 프리퀀시를 더 빠르게 쓰고 싶어도 이거보다 빠르게는 못 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하드웨어 CPU 속도 같은 거 보면 혹은 하드웨어 일반적인 속도 보면 기가헤르츠 이런 거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1기가헤르츠, 2기가헤르츠 메모리 속도가 보통 결정하는데 그쵸? 이거를 엄청나게 빠르게 쓰고 싶어요. 1기가헤르츠보다 2기가헤르츠로 쓰고 싶다. 그럼 메모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락이 땅 시작하자마자 빗셀에 있는 데이터가 바뀔 때까지를 라이트 억세스 타임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리드 오퍼레이션은 조금 더 간단하죠. 내가 데이터 인풋 이렇게 들고 가갖고 이거 써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드레스 빈만 딱 넣어주면 돼요. 야 거기 있는 것 좀 알아내봐 하고 뭐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메모리 이네이블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라이트를 1로 유지하면 1로 갖다 놓으면은 그래서 메모리 어드레스를 넣어주고 나서 클락을 탕 튕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클락 탕 튕기고 나서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만 데이터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데이터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뭐예요? 야, 내가 저 몇 번째 지금 요청하신 데이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죠. 어디서부터? 클락 시작점부터.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리드 억세스 타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리드 억세스 타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통상 리드 억세스 타임이랑 라이트 억세스 타임 두 개가 있고요. 걔네가 달라요. 메모리에서 당연히. 그래서 메모리 종류별로 리드가 더 느린 경우가 있고 라이트가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느린 놈이 성능을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랜덤 억세스 메모리는 시퀀셜 억세스 메모리가 있는데요. 랜덤 억세스 메모리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워드 로케이션이 아무 데나 상관없어. 그 어드레스 빗 주세요. 그래서 어드레스 빗 주시면은 그거 해석해갖고 제가 아무 데나 상관없이 그냥 바로 딱 그 어드레스 빗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꺼내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특정 위치에 메모리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하필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그 어드레스를 해석해가지고 여긴 이렇게 두 개를 딱딱 해갖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어드레스를 해석해보니까 여기 있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든 사실상 억세스 타임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퀀셜 억세스 메모리는 뭐냐면요. 무조건 내가 여기 있는 걸 읽으려면 여기서부터 다 읽어내야 되는 메모리도 있어요. 네, 구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걸 읽어내면 빨리 읽어지겠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동그라미에 있는 것보다 별표에 있는 거 읽는 게 훨씬 더 느리게 읽혀지겠죠. 그러니까 리드 억세스 타임이 다를 수 있다. 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순서대로 라이트 해야 되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그야말로 시퀀셜, 순서대로 억세스가 가능한 시퀀셜 억세스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랜덤 억세스 메모리는 뭐예요? 특정 위치에 있는 거를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딱 걔만 딱 골라내서 억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를 랜덤 억세스 메모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랜덤 억세스 메모리의 대표 주자가 뭐가 있냐면 D램하고 SRAM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음 강의 이어서 계속 진행할 거예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